여러분 한 번쯤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한번 재미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수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은 바로 장 속입니다. 우리 몸의 대장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종류로는 수백 가지 종류 이상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마다 보시는 대변에 실제 약 3분의 1 정도는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균들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몸에 해로운 유해균이 있을 수가 있고,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간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익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균을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균을 먹는다니까 많이 놀라셨죠? 사실 우리는 음식 중에서 살아있는 균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나 된장에는 유산균을 포함한 많은 유익한 균들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트, 이러한 음식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가지 예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크게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자면, 우선 우리가 유익균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장내에 유익균을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를 주는 유해균들은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식이섬유와 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죠. 이렇게 유익균들은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식이섬유와 같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설사와 같은 과민성 장증후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변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함으로써 변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생제를 우리가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한다면 항생제와 관련된 장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감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우리 장내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또는 지질대사 이상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유익균을 복용함으로써 지질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같은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최신 논문들에 의하면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장내 세균이 유익균으로 늘어남으로써 심지어 우울증까지 개선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마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놀랬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까지 약으로서, 전문 의약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2016년에 영국의 영양학회에서는 지침서를 하나 발표하였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즉 설사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직 권고할 만큼의 과학적인 효과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하나 발표를 하였는데, 이 지침서를 보면 항생제와 연관된 설사 또는 감염성 설사에서만 아주 약한 정도로 권고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질 감염이라든가 지질대사의 효과, 또 체중 감량, 우울증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처방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사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까지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생착을 잘 하지 못하고 배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먹었다고 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다고 계획을 하셨다면은, 즉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건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드시면서 내가 균을 먹는데 큰일 나진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죠? 맞습니다.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을 먹는 거는 맞지만 그러한 것들이 크게 우리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식약처에서는 유산균을 대부분 안전한 식품 또는 안전한 약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비슷하죠. 프로와 프리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주 그대로, 프리바이오틱스는 균주를 직접적으로 복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주들이 잘 활동하고 더 증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라든가 몇몇 올리고당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균주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들을 더 많이 증식시킴으로써 어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채나 채소류가 있을 수 있겠죠. 마늘이나 양파 등이 있겠습니다. 과일로는 수박이나 자몽, 바나나 등이 우리 몸의 유익균들을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콩종류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겨나 보리와 같은 이런 잡곡류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도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몬드와 같은 것들이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C바이오틱스라는 개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C바이오틱스에서 앞에 C이라는 거는 합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복용하면 더 잘 생착을 하고 증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신바이오틱스에 의한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한 3가지만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주가 많을수록 좋을 것이냐? 반드시 균주가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복약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복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트를 복용하게 되면 그 요거트가 너무 달달하니까 그런 당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감소하는 건 아니냐. 당분이 조금 더 섞여 있다고 해서 그러한 유익균들의 활동이나 생착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동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냉장 보관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상당수는 냉장 보관을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는 그 균주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설명서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써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실온에서 보관해도 된다고 한다면 너무 번거롭게 냉장 보관하지 않으시고 이런 가방이나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복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쯤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화기 아마키에서는 더 많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